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강의에 이어서 왜 한비자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한비자의 핵심 사상이 바로 수주대토 고사성어로 요약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한비자 사상은 말 그대로 인도 전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도를 바탕으로 해서 법을 온전하게 한다. 인도 전법. 도를 원칙으로 삼고 법을 근본으로 삼는다. 여기서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비자의 식사편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선왕은 이도 위상. 도를 이 위는 뭐뭐를 뭐뭐로 삼다니까 도를 항상됨으로 삼고 이법 위본 법을 근본으로 삼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도하고 법을 묶었죠. 한비자는. 근데 다음번에 제가 자세하게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도가 사상을 보면 무위자연이라고 얘기하죠. 자연. 도는 자연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법지 그래요. 임법지. 임법지. 사람은 땅을 못 만든다. 사람은 땅에서 태어나서 땅에서 생활하고 땅으로 돌아가죠. 임법지. 그다음에 땅은 또 지법천. 땅은 하늘을 본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늘은 천법 도. 천법도. 하늘은 도를 본받는다. 하늘은 도를 본받아요. 하늘에 도가 있다 그러죠. 근데 도는 또 어디서 나오느냐? 도법 자연입니다. 도법 자연. 또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이렇게 합니다. 자연의 우주의 생성 원리, 우주의 규칙, 낮과 밤, 그다음에 사계절, 추나 추동 이러한 모든 질서들 이런 것들이 바로 도다 이거예요. 이런 모든 우주 만물의 생성과 변화 발전 이런 길이 바로 도다 이런 얘기죠. 그러한 도에서부터 항상된 것을 그러한 도는 항상되다고 생각한 거고 그러한 항상된 거로부터 우리가 법을 만들어야 된다. 따라서 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다.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법가 사상의 길이고요. 핵심이고요. 바로 한비자가 주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도 전법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자, 또 유도라는 편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나와요. 도라는 것은 만물이 시작하는 근원이며 도라는 것은 만물이 시작하는 근원이다. 여기 보면 만물지시다. 만물의 시작이다. 만물의 시작이 바로 도다. 그리고 시비를 정하는 근본이다. 시비지기다. 옳고 그름에 바로 실마리가 바로 도다. 도를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그 시작을 지킴으로써 만물 생성의 근원을 알고 따라서 도를 딱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만물 생성의 근원을 잡는 거죠. 또 그 기본을 다스림으로써 그 기본 그 도의 기본을 잘 관리함으로써 일의 성패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도편에 또 외저설 우하편에 보면은 이런 말도 나와요. 잘 다스려지고 강해지는 것은 법을 지키는 데서 생기고 자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은 법을 지켜야지 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법을 안 지키면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오만 혼란이 생기게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약해지고 어지러워지는 것은 바로 법이
바르지 못한 데서 생긴다. 법이 올바로 시행이 안 되면 그 나라는 약해지게 된다. 혼란스럽게 되고. 자, 이게 2,500년 전 한비자가 한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현대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매일 살아가는 그런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법이 안 지켜지면 조그만 교통법규라도, 그죠? 차가 예를 들어서 1차선으로 가다가 2차선으로 가다가 3차선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한다든가, 아니면 파란불인데도 빨간불인데도 간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매일 사고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온 길거리는 혼란으로 아마 점철될 겁니다. 따라서 지금은 법이 없으면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조차를 못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우리가 법이 없더라도 옛날 사람들의 어떤 선행이나 아니면 덕행이나 아니면 솔선수범한 행동 양식을 따라서 우리가 생활해 왔던 거죠. 그게 바로 육아에서 얘기했던 덕치고 인치 이런 것들, 예법, 예라는 거였고, 그다음에 이제 한비자는 그래 가지고는 나라가 제대로 다스려질 수 없다. 모든 것을 명시적으로 정확하게 밝히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공유해야 된다. 법치를 주장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 생활을 살아가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공자맹자의 육아적인 그러한 형이상학적인 그러한 철학도 굉장히 마음에 와 닿지만, 한비자가 주장한 우리는 법치, 실용적인 이러한 사상 또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철학 사상이라고 판단되어지는 겁니다. 제 집에 보면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우리 서예가가 있습니다. 서예가가 있는데 한비자로 이제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하니까 한비자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문구 하나를 골라주면 자기가 서예로 써서 주겠노라고 선물을 하겠노라고 해서 제가 받은 글귀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이 내용입니다. 요거는 제가 액자, 우리 집에 걸려있는 액자 사진을 찍은 내용입니다. 자, 법불아귀 승불요곡입니다. 자, 이게 바로 한비자의 생각이 굉장히 고스란히 담겨 있는 문구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도 아직까지 마음에 새겨야 될 문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법불악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법이라는 것은 불, 아니다. 아라는 것은 아부한다라는 뜻입니다. 귀라는 것은 귀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귀한 사람, 직위가 높은 사람, 돈 있는 사람한테 아부하는 것이 아니다. 법불악이, 법이라는 것은 신분이 귀하거나 부자라고 해서 아부하지 않는다. 이래 법불악이. 예? 승불요곡. 승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승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목수들이 나무를 자를 때 이렇게 먹줄 치죠. 먹줄 팅 치면은 일자가 착 먹줄이 지어지죠. 그게 바로 먹줄을 승이라고 합니다. 일직선 곧다라는 얘기죠. 이 승, 불, 아니다, 요라는 것은 이렇게 휘어진다, 꾸불꾸불하다 이런 뜻이에요. 요, 곡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곡선, 곡선이라 그러죠. 자, 나무가 이렇게, 소나무가 이렇게 휘어져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먹줄을 치면은 먹줄이 이렇게 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먹줄은 일자로 그어지는 거죠. 승불요곡. 먹줄이라는 것은 나무가 이렇게 굽었다 그래서 따라서 굽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법이라든지 승이라든지 곧다라는 것이죠. 공정함, 정의로움, 올곧음 이런 것을 뜻한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법치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법불악이 승불요곡이라는 것은 한비자가 55편에 걸쳐 가지고 자기가 저술한 10만 여자의 핵심으로 들어가 있는 사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면 해겔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정반합의 역사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A라는 것이 나오면 A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또 거기서 미쳐보지 못한 다른 것들, 부작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부작용들이 나오는 걸 다시 또 치유해서 B라는 것이 나오죠. 거기에 반대되는 B라는 것이 나오면 또 그것이 또 완전하냐? 또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럼 결국 A와 B의 좋은 점을 택해서 만들어지는 조화, C라는 것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해서 역사는 계속 진보 발전해 왔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정반합의 역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국 역사를 보면 지난 2500여 년간, 3000년간 역사를 보면 크게 두 줄기의 물줄기가 합해져서 흘러내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중국인들은 흔히 외유내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외유내법. 밖으로는 육아를 숭상하지만 안으로는 법가의 법칙을 따른다, 원칙을 따른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유내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육아와 법가는 서로 비난을 해왔지만 결국은 비난을 하는 거는 뭡니까? 반대된다는 뜻이죠. 그런 것들 중에서 좋은 것들을 취사선택해서 같이 함께 통치 방식으로 융합돼서 흘러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좋은 예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나라 전한시대 11대 황제가 원제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이제 원제가 태자 시절에 자기 아버지가 선제였는데 선제가 형벌을 너무 가혹하게 하니까 이제 그 어떤 굉장히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넌지시 건의를 합니다. 아버지, 뭐 부왕께서는 형벌 사용을 좀 줄이시고 이 유생이라는 것은 유학을 공부하는 선비들이죠. 유생들을 좀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왕인 선제는 얼굴을 붉히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나라에는 우리나라 자체적인 통치 제도가 있어요. 원래 패도와 왕도를 혼용하는 것인 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패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힘과 권력에 의해서 다스리는 것이 패도예요. 힘으로, 권력으로, 권세로 다스리는 걸 갖다가 패도라 그러고 왕도라는 것은 뭡니까? 왕도라는 것은 덕으로, 예로, 소통으로 이렇게 다스리는 걸 갖다가 왕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가에서는 바로 왕도 정치를 주장을 했죠. 맹자도 왕도 정치를 주장한 거죠. 법과에서는 바로 패도 정치를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선제 한나라의 임금인 선제는 바로 우리나라 제도는 바로 패도하고 왕도를 혼용하는 거야. 이런 얘기죠. 순전히 덕에 의한 교화에만 의거하여 모든 정치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또한 소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속된 육아라는 뜻이죠. 속된 육아, 제대로 공부한 육아가 아니고 수양한 유생들이 아니고 아주 혹세무민하는 그러한 육아들, 어중이 때중이 육아들, 이러한 육아들은 시의적절하지 못하다. 자, 요게 아까 시의적절하지 못하다라는 얘기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그림으로 보여줬죠. 수주대토, 옛날 것만 자꾸 들먹이고 새로운 세대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거다. 그 시의적절하지 못하고 말하기 좋아하는 것은
옛 것만 말한다 이게요. 그 지금 것이 아니다. 말하는 걸 보면 옛 것만 얘기하지 지금 것이 아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명실에 유혹되어 명실이라는 건 맨날 명분 따지고 앉았고 분수를 모르게 하니 어찌 좋게 그들에게 위임할 수 있겠는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 보면 한서 원제기에 보면 이러한 기록이 나옵니다. 바로 선제가 한 말로써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이 기록들을 보면 지금부터 2000년도 넘은 그런 기록이죠. 자, 이 기록을 보면 중국에서 얘기하는 패도와 왕도 또는 유가와 법가 이러한 기본적인 정치 사상은 외유내법이라는 용어에서와 같이 오랜 중국의 정치 제도 사상으로 자리 잡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법가를 집대성한 한비자 사상에 대해서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했느냐 하면 법가 사상은 당시도 그랬지만 그 이후에도 상당히 저거는 완전히 권모술수다. 권모술수하면 우리가 굉장히 나쁜 생각을 느낌이 드는데 권모술수 아주 음흉하고 술책을 많이 쓰는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술이라는 것은 기술, 학술, 의술 전부 다 좋은 술 아닙니까? 수단 방법 뭔가를 새롭게 만들고 고치고 수정해 나가는 기술 방법 그 권모술수도 현대 조직 경영에서는 어떻게 보냐 그러면 전략이라고 좋은 말로 전략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략 그죠? 여러분 전략하면은 좋게 보이죠. 근데 권모술수 하면은 조금 어딘가 약삭 빠르고 좀 어두운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 한비자가 얘기하는 이러한 법과적인 사상을 권모술수적인 사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약간 이단시하는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어떤 한 가지 사상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사상들을 보고 듣고 그중에서 우리의 현실과 가장 알맞는 부분을 취사 선택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대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현명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한비자 사상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비판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비자 사상에 대해서 태사공이다 그러면 사마천을 얘기하죠. 사기를 지은 사마천인데 기원전 145년에서 기원전 85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기를 진짜 전대 미문의 훌륭한 역사책이죠. 기록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사기의 노자 한비열전, 노자 한비열전인데 노자 그다음에 한비가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기록이에요. 거기 보면 태사공이 말하기를 여기 보면 아까 제가 한비자를 한자라고 얘기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한자는 인승묵, 승묵이라는 먹줄을 먹줄을 땡긴다 이런 뜻이죠. 먹줄을 친다. 먹줄 치듯이 사정을 탁 자른다 이게. 한비자는 먹줄 치듯이 세상일을 탁 잘라서 구분하고 이렇게 명십이 옳고 그름을 명백히 밝히고자 했는데 기극 참핵소은이라 참이라는 것은 너무 참담하다, 핵실하다. 아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참혹한 걸 얘기해요. 은혜가 없었다 이러지. 그래서 자 올바르게 하려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명백하게 하고자 한 거는 좋았는데 너무 가혹해서 은혜로움이 적었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거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나라 때 또 논형이라고 하는 것은 논한다 이런 뜻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논설 얘기하는 거예요.
비평하는 거, 비평, 책 비평하는 것. 논형, 이거는 형이라는 것은 저울이에요. 형평성 있게 비판한다 하는 뜻으로 논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책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왕충이라는 훌륭한 평론가였어요. 이 양반은 자기가 쓴 논형에 보면 비한 편에 있는데, 비한이라는 것은 한비자를 비판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자, 치국의 도에서 장려해야 할 바는, 나라를 다스리는 데서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덕을 기르고, 자, 한비자는 덕보다는 법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양반은 이제 첫째 덕을 기르고, 둘째 힘을 기르는 일이다. 그런데 한비자는 너무 힘에만 의존했다. 이런 이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사람을 다스릴 때는 은혜를 포기할 수 없다. 법에 의해서 인정사정 없이 상벌을 줘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은혜를 포기할 수 없고, 나라를 다스릴 때는 또한 덕을 폐지할 수 없다. 덕이 없이는 나라가 다스려지지 않는다. 이런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만물을 생육하는데, 자, 만물이 자라는 데 있어 가지고는 어떻게 따뜻한 봄이 없이 만물이 자라겠느냐? 아무리 우리가 법도 좋고 원칙도 좋지만 따뜻함도 있어야 된다 하고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자, 물의 성질은 불을 이기지만 소단에 붓고 끓여 줄이면 상하게 돼. 물은 불을 이기죠. 그렇지만 불과 물을 분리해서 솥을 넣고 물을 끓이면 물이 다 달아지고 없죠. 이와 같이 어떤 제도를 가지고서 물과 불, 즉 신하와 군주 사이를 잘 관리를 하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다시 얘기하면 균형 있게 비판을 한 내용입니다. 우리 꼬모로우라 그래가지고 광말약이라는 우리 사람이, 이 사람은 굉장히 근대 사람입니다. 1978년까지 살았죠. 여기 굉장히 유명한 이제 학자였는데 10비판서 10가지 비판이다. 10가지 비판했는데 여기 공자도 비판하고 맹자도 비판하고 다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비판서에 보면 한비자를 비판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비자는 너무 변칙적인 것을 가지고 너무 일반적인 예로 삼은 것이 궤변이다. 그 한비자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모가 예를 들면 딸을 낳으면 딸은 죽이고 아들만 키웠다. 왜냐 그러면 딸은 나중에 덕볼 것이 없기 때문에 아들로부터 나중에 은혜를 보상받기 위해서, 이런 얘기인데, 그러한 예를 들어서 어떤 변칙적인 특별한 예를 가지고 일반화시켰다는 이제 그 비판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궤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한비자의 이른바 법치 사상을 보면 너무 법에만 얽매이다 보니까 이렇게 법대로 하지 않으면 전부 다 벌 받는다라고 얘기하니까 일체의 자유가 금지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뭐 집회 결사의 자유도 없고 언론의 자유도 없고 자유가 다 없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는 어려움이 있다. 다스림에,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또 한비자가 얘기한 거는 이 세상에는 3가지 부류만 있으면 된다. 하나는 소와 말. 한비자가 이제 그 농업을 장려를 합니다. 농업을 장려를 하니까 소와 말같이 열심히 농사를 짓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이리와 늑대. 이리와 늑대는 뭐죠? 뭐 깨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잘하는, 농사도 짓고 전쟁을 잘하는 사람. 그다음에 한 가지는 사냥개. 사냥개라는 거는 남의 이웃에서 딱 감시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누가 잘못하는 게 있으면 나라에 고발하는, 이러한 사냥개, 연좌제를 두고 얘기합니다. 상황이나 한비자가 연좌제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좌제를 두고 이제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러한 사냥개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다시 얘기하면 농사 잘 짓는 사람, 그다음에 싸움 잘하는 사람, 그다음에 고발 잘하는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냐? 세상이 그렇게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냐? 이렇게 비판을 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고전을 읽을 때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고전을 그대로 다 말한 그대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거기에서 치사선택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 대우탕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라는 것은 소지요.
소를 바라보면서 탄금, 금이라는 건 악기죠. 현악기. 그러니까 이제 피아노를 치듯이 현악기. 대우탄금이라는 거는 소를 바라보면서 금을 연주한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우의독경이라는 말이 있죠. 소 귀에 경을 읽는다 하는 거하고 말이 같은 뜻이죠. 그런데 자, 이 말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진다는 거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냐,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라고 얘기할 것이냐, 뜻이 다르죠. 자, 이거 보면 대우탕금, 이제 중국어로 읽으면 떼이뉴 단친, 대우탕금, 소를 앞에 두고 검은고를 뜯는다. 근데 읽을 때 떼이, 맞아, 뉴 탄친, 우 탄친, 당금, 맞아, 우 당금, 맞아, 소가 검은고를 뜯고 있네. 자, 이건 뭐예요? 똑같은 말을 가지고 이렇게 끊어 읽느냐, 이렇게 끊어 읽느냐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달라지죠. 바로 고전도 그렇습니다. 고전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정반대의 시각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고전을 읽고 또 다 옛날 시대 상황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시대 상황에서 그럴 수 있겠다를 이해를 하고 그것을 현대 상황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것이냐 이렇게 다시 읽어보는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